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라에서요, 아무리 많은 병원비, 아무리 많은 수술비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개인별로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고 그 상한액을 넘었을 때 나라에서 부담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 여러분께서 아프시다면, 그리고 또 내가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면요, 옛날에는요, 이 수술비 때문에, 그리고 병원비 때문에 한 가정이 그야말로 파탄이 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이런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많이 병원비가 든다 하더라도요, 또 아무리 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정해놓고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요, 나라에서 이 금액을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큰 병을 얻더라도, 그리고 또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 하더라도요, 이런 수술비 그리고 병원비 걱정은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본인 부담 상한제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일단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가 1월 1일부터 그리고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병원에 내었던 진료비, 수술비, 물론 이럴 때는요, 비급여를 제외한 보험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에 그 넘어간 비용,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이것이 본인 부담 상한 제도인데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정말 생계도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과거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제도인데요. 2020년에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비급여, 그리고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이 상급병실이라는 것은요, 2인실이나 3인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상급병실 입원료, 그리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나요법 본인 부담금, 이 부분은 제외된다라고 먼저 알고 계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급여나 선별급여, 상급병실, 추나요법,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또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먼저 이런 부분들은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이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개인별 상한액 그리고 개인별 상한 제도, 이게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험료에 따르는 구간별 상한액이 매년 정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도요, 건강보험료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는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도 공단에서 다르게 책정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이 상한액을 돌려준다는 것도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요, 보험료 기준 상한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요, 이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기준 보험료를 보면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 구간별로 분위를 보면요, 1분위부터 10분위를 이렇게 1단계에서 7단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께서 오른쪽에 보이는 본인 부담 상한액 2019년 기준을 보시면요, 120일 초과 입원했을 경우, 그러니까 120일이면 4개월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요양병원도 포함이 됩니다. 1단계일 경우에는 125만원까지 상한액을 정해놨고요, 2단계 157만원, 3단계 211만원, 그리고요 4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요, 7단계는 58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이든지요, 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많이 건강 수명이 늘어났고요, 건강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병원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생계나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정말 사회적 약자 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건강보험공단의 제도가 없다면 얼마나 커다란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기금을 가지고 이런 부담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본인부담 상한 제도인데요.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8분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의료비가 총 700만 원이 지출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런 제도에 사전 적용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상한 초과 금액은요 3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약에 사전 적용을 했다, 그리고 최고 10분위 상한액인 58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요,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이 돈에 대해서 지불해주고 나머지 적용되지 않은 기타 비급여 관련 비용만 환자가 의료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는요 개인 부담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요, 이 비급여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사전 적용해서 환급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사후 환급을 해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요 2020년 새로 바뀌는 제도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2019년까지는요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서는요 이 개인 부담 상한제가 사전 적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부터는요 다른 의료기관은 사전 적용이 가능하지만요 요양병원에서의 사전 적용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제 개편 방안이라는 새로운 제도 때문에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 그리고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밝혔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돈을 지불해 오던 것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사회적 입원이라는 표현, 여러분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교통사고일 경우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지만요,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입원을 일삼는 환자들 때문에 보험의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실제 입원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 입원,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보험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이 때문에요, 이런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일부 요양병원에서 이런 사회적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지급해주던 환급액을 개인에게 지급해주는 제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의 잘못된 심리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 이것보다는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아프면요 병원에 가서 돈을 지불할 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없는데 1년 후에 이것을 환급받는다 라고 한다면요, 어쩔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참 정말 깝깝한 현실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일부 악용하는 병원,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당장 힘든 분들에게는 더 힘들게 만든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요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것이 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실제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 2020년도의 제도인 것 같은데요, 정말 악용하고 있는 병원들 문제이고요, 또 이런 제도를 쇼핑하듯이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문제이지만요,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정말 힘드신 분들에게 더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본인 부담 상한제, 그러니까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큰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결국 우리가 내야 될 상한액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모를 때는요 정말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식들이나 또는 주위에 부담이 될까봐 내 병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도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시고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내어야 하는 본인의 부담 상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 금액을 넘었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불을 해준다라는 제도 꼭 기억하시기
생각하셔서요. 여러분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하는 병원이나 또는 아프지 않은 환자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정말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안 아프신 분이라면 병원에 다니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